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총 8가족이 단칸방에 같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막내 딸은 이 오빠들과 언니들이 성장을 하면 이 좁은 방에 더 이상 같이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몸이 커지면 남들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 시절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연수익 40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성장했습니다. 1년에 거의 3억 넘게 연봉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날은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도하고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용기가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그런 용기는 언제 생기는가? 배워서 알게 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충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귀하신 분인데 우리 박정 대사님. 첫 번째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복도에서 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신 거라고 그러는데 RT가 생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저의 닉네임이 벤자민 킴이에요. 5만 원짜리에 들어가시는 분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희는 글로벌 회사고 미국 회사니까 그래서 100불짜리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이 벤자민. 너무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도 뭔가 만들면 우리가 그 이상은 US 달러 그 이상은 없지 않나요? 100불이 제일 큰 거죠. 그죠. 네. 위안도 있긴 한데요. 유로화로 어떻게? 그러네요. 나라별로 뭐 돈은 다 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뵀었던 시기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잘 사실은 들은 얘기 몇 가지 빼고는 잘 모르거든요. 특히 유년 시절. 근데 제가 집에 한 이사를 21번을 다녔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까지 방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6남매예요. 6남매하고 엄마 아빠까지 방 하나에 같이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식구들이 다 몸이 커지면 얼마나 북적북적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하나에서 어떻게 살지? 이제 막 이런 생각. 외삼촌이 작은 외삼촌이 저희 이제 6남매를 낳은 저희 엄마한테 항상 놀리는 멘트가 있었어요. 아유 맨날 알딸딸 해가지고 근데 아들 딸에 제가 이제 막내인 거예요. 사과가 맨날 푸석푸석 했었거든요. 큰 집에 가서 먹는 사과는 너무 아삭거리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살지 않는 그런 사과들을 이렇게 받아서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린 마음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지금 회사에 같이 저랑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학창시절 저를 물어보면 제가 되게 잘 사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았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엄마의 교훈이 되게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거나 막 이렇게 힘든 것을 많이 내색하거나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자자 돌림이세요? 네네. 인자, 정자, 영자, 청자. 인자, 정자, 영자, 청자. 청자. 네. 아니 어릴 때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예. 저희 때는 사육부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어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항. 그런 이제 어항 관리하면 남자애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 뭐 이렇게 애들 그 유치함 있잖아요. 고려 짱짝이 그러고 고려 청짝이 그러고 도망가고 맨날. 외삼촌이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청자담배 엄마가 이름도 잘 지셨어 알딸딸 이렇게 외삼촌이 되게 짓궂으셨거든요. 네. 뭐 그 이름으로 놀려서 제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밝게 그때 잘 지냈었고. 아무튼 우리 박정자 사장님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스킬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놀림을 받으면 내 이름이 싫고 놀리는 친구가 미울 텐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좋아지고 또 그 친구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어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장착해 오신 것 같습니다. 긍정의 청자. 긍정의 청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때로 넘어가서 학생 때부터 이제 20대 결혼하기 전. 저는 되게 20대가요 되게 바빴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일러스트도 포토샵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에 수영을 다닌다든지 막. 예. 그리고 짬나는 주말을 이용해서 뭐 아트 플라워를 배운다든지 뭐 또 이제 워드 자격증 따고 막 이렇게 예. 뭔가 운전 면허증도 저는 21살에 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다 벌어서 예. 그때 그러면 네. 편사님 만나셨었어요? 네. 학교 때 만나셨다 그랬었나요? 언제 아니요, 만나셨어요? 영어 학원에서 만났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이제 데이트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영어의 깊이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신랑 19, 저 20에 신랑이 1살 어리니까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직접 본인이 그렇게 가난하다 하니까 아 언니가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학범실에 결혼을 이렇게 사귀는 사람인가 결혼을 하려면 네. 내가 뭔가 준비를 막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SK 코퍼레이션 그 유공 회사에 다닐 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130만 원 정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막 되게 크다라는 생각보다는 왜요? 왜요? 이제 아빠가 이제 그때 직업이 없으시는 상황이 됐고 큰 오빠랑 저랑 막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그런 집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를 갖다 드리면 저한테 딱 이제 한 달에 쓸 지금도 생각나요. 20만 원. 옷도 사 입고 싶고 화장품도 막 이렇게 사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의 이런 헤어 실력이 다 늘은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 막 염색하면 그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싶은데 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헤어도 제가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 돈을 벌기 위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노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여의도 그 역에 내려가면 아주 한 2평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액세서리를 이렇게 파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돈을 얼마나 벌까.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을 끌으려고 이제 액세서리도 사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친해져서 얼마나 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20대 후반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5년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금액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되게 힘들 텐데 그 옷가게에다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 먹자 해가지고 진열을 했었어요. 처음 거래한 옷가게는 새벽에 켰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새벽 시장 가서 물건을 띄고 거기서 또 그걸 또 100% 내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50대 50으로 또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하철에 가니까 그 계단 밑에서 누가 저 이렇게 노상처럼 펴놓고 파는데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상을 폈는데 이제 막 열심히 막 사람들이 막 사가니까 막 너무 신났는데 아니 한 3분의 1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막.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 좋은 곳에 시집을 가고 그 친구들이 누리는 삶, 또 직장 생활 안에서도 잘 사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누리는 삶을 나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뭔가 나만의 뭔가 나한테 계속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자꾸 또 돈을 어떻게 버는지 계속 그렇게. 신랑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한테 이렇게 그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가전제품이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몇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짤딱짤딱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한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부사원 그런 거 할 수 있냐 가전제품을 전화로 막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찾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한 소소한 저의 경험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을 이끄는 아주 큰 밑거름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부들이 뭔가를 도전을 하는 거, 뭔가를 시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알아보면서 내가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 알아보면 배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경험해 보는 거. 예.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해볼까?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저 가게 장사 잘 되는데 저거 하면 얼마나 벌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정도지 실제로 그분하고 친해진 후에 시장 가서 물건 떼는 데를 따라가서 직접 물건을 떼고 액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실제 제 몸으로 실천하는 그게 사장님의 어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찾고자 하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계속 돈을 벌고자 뭔가를 막 고민하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막 그거 가능하구나.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 되게 안 되는 일은 없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셨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있으셨는데 내가 돈을 정말 한번 진짜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을 굳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조카의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1년이 빨랐었어요. 같은 남자아이였었고. 근데 그 조카는 너무 비싼 옷을 사서 애들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자꾸 막 이렇게 옷을 작아지니까 이제 우리 민기가 그걸 이렇게 받아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군인 아파트에서 막 어머 민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많이 사 입히냐고 친정이 잘 사나 봐. 속도 모르고 이제. 근데 좋고 그냥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놀러를 갔는데 그 조카가 저한테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아들을 입혀도 되는데 그냥 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진짜 막 뛰쳐나갔어요. 눈물이 너무 팍 쏟아져가지고 제 자존심이 거기서 다 져버린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함은 뒤로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신랑 군의 선배 와이프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화장품 아주 고가의 그런 화장품 메이커인데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 몇십만 원짜리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혹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9년 반 동안 그 방문 판매를 네. 하시고 성공하시고 근데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만두신 계기가 모든 일이 그렇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매출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매에 대한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던 시간 중에서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 개인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진짜 그 워렌 버핏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소득이 만들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나? 1년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됐었어요. 그거는 9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받았었지만 1년에 뭐 한 3억 6천 정도 받았을 때 이제 내려놨었고 그리고 이 하나의 일만 집중해서 막 가면서 1년에 거의 뭐 한 3억 넘게 연봉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3억 6천에서 매년 3억씩 더 올라가요. 추가 계속 추가 거의 어떤 수수료 같이 이렇게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여기서 한 5천 정도 음. 들어왔을 때 되게 놀란 거예요. 예. 한 달에 어머 이걸 다 어디다 써야지. 한 주에 500씩 들어왔을 때가 2011년도였었어요. 아. 예. 그때 이제 그 아마 5만 원 그 신권이 이렇게 네. 나오는 때였는데 신랑은 구남매 막내이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알뜰하게 막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돈돈 하는 게 저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신랑한테 내가 한번 딱 나 이런 사람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이벤트도 한번 해주고 싶고 네. 그 5만 원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네. 신랑 자는데 딱 깔아줬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아침에 따갑고 막 살에 찔리니까 엄청 짜증을 내면서 이불을 확 제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5만 원 돈이 이게 돈인가 장난감인가 뭐 종인가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번다 하고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월급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월급 딱 받아서 1주 현금 생활하고 2주부터 이제 다 빠져나가면 카드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목요일까지 신나게 막 써도 다음 주 금요일이면 또 돈이 들어오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다 쓰지도 못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그 이제 파트너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놀고 왔는데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막. 사실 5천만 원이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 그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네. 저도 네. 5천만 원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엄마 아빠 집을 사드리는 네. 거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유학을 아예 네.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보낸 상황이었었는데 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되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오빠가 그래요. 다른 동생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어린 제가 항상 그랬대요. 그때는 그런 드라마가 되게 많았었어요. 동생도 공부시키면 다 언니 오빠들 다 나몰라라 하고 막 이제 화가 나서 막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꼭 언니 오빠들을 이렇게 잘 해줄 거야. 그런데 정말 이제 오빠가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진짜 오빠한테 전원주택도 사주고 지금 주 3일 저 매니저 역할 해주시거든요. 네. 운전 주 3일 운전해주세요. 제가 연봉 1억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게요. 이제 저희도 이제 직장 초기에 이렇게 뭐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렵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용돈을 10,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00원을 주냐 했더니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0원을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로또 되면 1억 뭐 어디다 기부할 거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행동을 해온 사람들이 돈이 쌓이면 돈이 많아지면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돈 많이 벌면 우리 오빠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도 성공하셨지만 가족적으로 인간적으로 방면으로 다 성공을 하신 우리 사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선물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때는 첫 급여를 받으면 엄마 아빠 속옷을 사드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상황이 됐을 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쇼핑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조금만 괜찮아지시면 같이 엄마랑 많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엄마 집도 사드리고 엄마 아빠 집도 사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작은 성공을 이뤄갔던 시기에는 물질로 계속 뭔가를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상상만 해도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거에는 방 하나에 그 육남매가 같이 예, 있을 네.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 식사, 도시락, 빨래 네, 근데 너무 지금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음. 그 많은 빨래, 그 많은 음식,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엄마가 힘들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는 그 과일 대신에 무 있잖아요. 무 있죠. 예, 무를 먹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나는 어렸을 때 오이하고 가지하고 무를 먹고 컸다 했더니 딱 오이하고 무는 자기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안 먹고 컸냐고 지금. 저도 가지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뭔가 그 물질이 되게 없고 부족했고 막 그랬던 시절이지만 거기 그 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막 옹기종기 수다 떨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했던 그런 행복이 있었는데 제가 물질로는 막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왔는데 그 예전에 가족의 막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북적북적하면서 지냈던 그 행복이 되게 많이 그리울 게 느껴지고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그냥 저는 그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소소한 행복을 막 찾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이렇게 크게 느꼈던 거는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거의 이제 40대에 아팠잖아요. 제가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러고 있는 시절에 병원에서 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한다고 병원에 갔었는데 나오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식사 편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행복.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 소소한 행복을 찾지 않아도 우리 일상적인 삶 자체가 행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예전의 나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려놓지 않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나 옳았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늘 말을 아꼈던 것처럼 내 자신한테도 되게 아끼면서 온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그 결과가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었잖아. 사장님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게 경제적인 거든 건강적인 거든 뭐 혹은 관계적인 거든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좋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좋은 날은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를 시도하고 굉장히 큰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이 맞나? 용기가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그 당연함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두려움은 언제 없어지고 그런 용기는 언제 생기는가? 그거는 내가 일단은 시작해서 배우고 배워서 알게 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꿈을 막 훔쳐가는 꿈도둑이 가족 중에 막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시작해서 작은 거라도 이뤄봤을 때 주변에 모두가 나를 인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을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가장 많이 벌어보신 게 얼마예요? 1년에 가장 많이 벌어본 건 한 40억. 한 번에 돈 쓰실 때 제일 가장 많이 써보신 게 얼마예요? 한 번에 원샷을 한 12억. 뭐예요? 집 사드린 거. 네. 그 여기
강남에서 개인 소득으로는 제가 제일 많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롤스로이스 사고 나셔서 네. 상대방 이렇게 좀 예. 편하게 해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도 지방에 내려가다가 왼쪽에서 너무 가속을 해서 오면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과실이 그 상대방의 80%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이었었고 이제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폐차를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니었거든요. 보험 처리가 저희는 다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폐차를 하면 그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폐차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폐차를 한 거죠. 전혀 몰랐었는데 인터넷에 지금도 그게 올라와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고 저희한테 어떤 미팅을 갔는데 네이버에 올라와 있대요. 그 내용이 차를 이제 보통 좋은 차를 타면 예. 아끼잖아요. 매일 네. 타는 차가 있고 네. 아끼는 차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 처음부터 제가 그런 좋은 차를 탄 건 아니고 원래는 한 제가 2년 정도 차를 타면 네. 이렇게 신랑을 줘요.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이 그 다음에 전 다시 새 차를 뽑고 벤틀리는 그냥 현금으로 딱 뽑아가지고 신랑은 선물로 줬어요. 예. 좋은 차들을 뭐 집에다가 이렇게 막 뭐 전시용으로 막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타는 게 5,000km를 넘게 타더라고요. 예. 아침마다 가는 식당에서 네. 내기했다고 두 분을 놓고. 자꾸 어디를 가든 저희가 불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곳에 가서 늘 그러니까 모든 식사를 그냥 이렇게 나가서 사 먹게 되는 거죠. 매일 가니까 농담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 부부라고 그랬더니 그럼 등본을 제가 거기 음식점에다가 등본까지 제출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등본을요? 했더니 아니 그렇게 안 믿겨지세요? 했더니 3만 원씩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3만 원씩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보이시냐. 차를 따로 갖고 와서 이제 우리 신랑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영양제를 다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게 챙겨놓고 수저나 젓가락 다 챙겨놓고 물 따라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 우리 신랑이 생선 발라줘, 뭐 후라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노른자 잘 안 먹으니까 흰자만 이렇게 또 밥에다 올려줘, 뭐 계속 이렇게 수발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었나 봐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사람들이 막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 왜? 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 이상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1년에 10,000명의 아이들이 한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소아 루게릭 환자, 소아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2년밖에 못 산대요. 매년 10,000명씩 태어나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길 바라거든요.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지역에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는 게 저의 목표예요. 우리 박정재 사장님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의 리더분이신 우리 사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뭔가 이제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좀 어렸을 때 시절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고 예, 박청자라는 사람도 그냥 인간이고 예, 너무나 평범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간 그러한 모습으로 봐주시기를 또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벤자민 킴과 한 첫
유충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